위에 놈이 받나 안 받나 볼까? 이렇게 딱 본 거죠. 자,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 봅시다. 배당 요구를 다 했어요. 다. 임차인은 다 한 거예요. 근저당은요. 근저당은 안 해도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자살폭탄 테러여서 혼자 터져버리는데 당연히 자기 돈을 당연히 받게 된다. 법에 의해서 너는 없어져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청구를 안 해도 어떻게 된다? 돈을 줘야 됩니다. 법으로 당연히 없애면서 돈 요구 안 했으니까 안 준다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 보시죠. 4천에 16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죠. 자, 1억이었어요. 1억에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였습니까? 소액보증금 중 우선 최우선 변제죠. 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1번, 3번, 4번.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는 아까 뭐였습니까? 야, 줄 서야 했는데 뒤에 갔다가 엉엉 울길래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나는 너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너무 가난한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조금씩 줄게. 4천에 1600만 원 정도는 챙겨줄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 말 속에 언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야 된다 이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죠. 가난해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이나 뒤에 있는 놈이나 똑같이 주겠다 이겁니다.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임대차 보호법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 돈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 2, 3.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총합은 9천인가요? 예, 9천입니다. 자,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액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안 넘어야 됩니다. 자, 3명 볼까요? 4천 안 넘었고, 4천 안 넘었고, 4천? 안 넘었죠? 자, 1인당 얼마씩 준다? 1600씩. 1억 빼기 1600 곱하기 3명. 4800. 5천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그러니까 3명한테 4800 줘도 된다. 이 주는 그러면 10명이면 10명에서 1억 6천 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결국은 임대차 분석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배당 공부를 그때 또 하게 됩니다. 자, 4,800을 줬어요. 그럼 남은 돈이 5,200 정도 남죠. 자,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액 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물건 이제 순서대로 주면 돼. 순서대로.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시죠. 1순위가 누굽니까? 5,200 가지고 누구를 줄까요, 먼저? 근저당을 줘야 되겠죠? 네. 여기는 왜 1번을 안 줬을까요? 확정일자가 없잖아.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뭡니까? 일반 채권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선순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대등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배당 얘기할 때 물건과 대등하게 생각할 거는 조세 법정기일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계약서 가지고 간다 했죠? 그래서 똑같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번은 뭡니까? 확정일자는 없고 단지 전입만 있죠? 전입만 있더라. 그래? 그러면은 1순위는 5,200까지 주고 근저당 4,000 주겠죠? 그러면 1,200 남습니다. 자, 1,200 가지고 누구 줄까요? 어떤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얘는 근저당하고 대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물건과 물건 간에는 성립 순서대로. 그러니까 얘가 3천만 원이었는데 아까 1,600 받았죠? 아까 여기서 1,600 받아갔잖아. 그러면 3천에서 1,600 빼면 하여간 1,400만 원 못 받은 상태죠. 얘는 아까 1,600 받았고 1,400 못 받은 상태에서 1,200을 가져가고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0을 받고 한 200 못 받았죠? 자, 200 못 받았으니까 낙찰자한테 200 안 주면은 명도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 1200도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겨요. 1600도 못 받아요. 그나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정사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은 신경 써라 말아라? 쓰지 말아라. 얘가 200 못 받았고 얘는 얼마 못 받았습니까? 400 못 받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얘는 아예 뭐 1600만 원 아까 먼저 받았죠? 아까 1600 받았죠? 여기서 1600 받았고 못 받은 돈 얼마입니까? 2400. 그럼 내가 2400만 물어주면 되겠구나. 외관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어 4000이라서 내가 다 물어주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여기 소액보증금 1600을 주고 나니까 어떻죠? 2400만 물어주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경우 할 때 24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몇 배 이 사이로 물어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 정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6천에 2천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6천에 2천인 경우? 그러면 6천에 2천일 때 역시 최우선 변제를 한번 줘야죠. 1억에서. 자, 최우선 변제 대상은 6천이 안 넘은 똑같은 3명이네요. 예, 똑같은 구조네. 하여간 2천만 원씩 3명인가요? 여긴 6천에 2천이구나. 3명이면 6천이 돼버리죠? 아까는 어땠습니까? 1억에 2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4천, 3천, 2천 이 사람들의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 고박이 아까 얼마였지? 9천이었죠? 5천, 9천. 그죠? 9천 중에 4천. 이래서 나오는 금액인 얘가 받을 것이고. 이해되시죠? 아니구나. 아니구나. 똑같이 2천씩 받는 겁니다. 1대1 대 1로. 그러니까 5천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네요. 그죠? 2천씩 받은 거니까. 5천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일은 3, 368, 368, 뭐 이렇게 그죠? 한 166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1660, 1660, 1660 받아서 5천 정도 채워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왜? 6천이 안 넘으니까 2천씩 받는 거니까 1대1 대 1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이 안 넘으니까 5 나누기 3.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1660만 원씩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5천을 뺐어요. 그럼 역시 5천 가지고, 누구를 이제 순서대로 나누면 되겠죠? 똑같이 얘가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천을 빼면 1000만 원 남죠? 1000만 원 가지고 얘는 아까 1660만 원 받았죠? 좀 전에.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 1340. 그죠? 1000만 원인데 3번인 얘가 134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가 다 깎으면 340만 원만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1660만 원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돈이 300 얼마죠. 아까는 4천에 1600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받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진짜 쉬워서 쉬운 건가요?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지금 계속 배당 연습시키는 거 아까 몇 가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체 덩어리 하나 중에서 실행비용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빼시고 그냥 몇 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 4천에 1600이나 6천에 2천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2분의 1을 넘지 말라 했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순서 배당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조건을 하나만 바꿔서, 자, 하여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은 신경 쓰지 말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필히 할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끝나가는데. 네. 편집해야지. 그럼 밖에 계셔야 돼. 네. 끊지 말고 그냥 얘기하지. 자,
그래서 어디냐? 지금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히 뭐한다? 배당 요구를 합니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했다라고 봐는 게 그 상례에 맞죠.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 안 했어요. 자,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배당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 1600만 원 받을 사람 누구입니까? 3, 4번. 왜? 1번은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600 곱하기 3, 4번 2명이죠? 그러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6800만 원이 남죠? 그 다음에 순위 배당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근저당이 1순위죠. 4000 먹습니다. 그러면 2800만 원 남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아까 못 받은 돈이 1400 못 받았죠. 여기서 1600 챙겼으니까. 1400 못 받았고 여기는 600 못 받은 상태죠. 일단은 1400만 원을 3번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받는 거죠. 여기서 1400을 받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 남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다 챙겼어요. 이번 건에 있어서. 다 챙겼고 얘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아까 1600 챙겨놓은 데서 못 받은 돈 400이었는데 1400씩이나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400은 가져가고 1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이제 압류를 주든가 이렇게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신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인 4000을 어떻게 된다? 물어주게 됩니다. 왜? 물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게 뭐 요 정도로면 이제 약간의 어떤 두뇌 연습을 시킨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한 2셋 넣고 밑에다 한 2셋 넣은 다음에 확정일자는 요게 얘보다 빠르거나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넋을 잃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괴롭다. 그래 나 같은 게 돈 벌 수 있겠을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표준 모델로 금방 말한 것처럼 손쉽게 요 두 가지 제가 설명했던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4,000에 1,600에 6,000에 2,0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르게 반응이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 소액보증금을 1,600이나 2,000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을 온팡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선순위로 있는 누군가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좋은 일이죠. 안 하면 짜증이 딱 나는 거예요. 바로 딱 배당 요구 안 했어.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웬만하면 1순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빠르면 좋습니다. 얘도 솔직히 확정일자분데 확정일자가 4번 정도 있으면 이제 계산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쉽다. 돈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물건과 날짜를 겨룬다. 요점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당은 법원, 판사 수준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1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돈 버는데 지장 없다는 걸 제가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방 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 뭐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유치권하고 연계가 되지만 몰라도 된다. 경매실형 비용 300, 400? 없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인수할 자금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공과금주의하죠. 국민연금, 국민의료금 다 뺐는데 여러분이 계산 백날 해보세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고 그냥 단지 대략 내가 얼마 인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온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은 꼭 필요한 거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고르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액을 뺀다 이거죠.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게 소액 특수채권 중에가 최우선 변제 하나 있었고 재보상금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었지만 재보상금도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고 있어도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어도 여러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딱 볼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낙찰 금액에서
그냥 야 최우선 변제 몇 명이야? 얼마 몇 명 딱 빼주고 그 다음에 순서 배당 딱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줄 게 있나 없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오차 한 개를 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배당이에요. 쉽죠? 최우선 변제 빼고 순서 배당한다. 근데 순서 배당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임차인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만 딱 붙어 있으면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날짜순으로 본다. 그 날짜순이 전입신고하고 비교입니까? 확정일자하고 비교입니까? 확정일자하고 비교다. 나중에 임대차 분석할 때 분명히 또 헷갈려서 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배당은 이 정도 하고 이제 토요일날은 이제 그 임대차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